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및 구조론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이 지역성 또는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자, 우리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 토지의 특성 중 뭐죠?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에 있어서 우리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1번 지문은 이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정보에 따라 가격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격의 왜곡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번도 맞는 지문이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읽을까요? 자, 오늘 우리 배웠을 때 우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죠.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에 있어서의 진출입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별성, 자,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우리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뭐가 발생하죠? 비조직화로 인해서 우리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거래 비용이 많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많이 들고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요. 거래 비용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 많이 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가격이 비싸죠. 또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또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죠. 자,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어렵겠죠.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조직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 즉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과거의 정보죠. 자, 과거의 정보가 이미 어떻게 돼?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들어가면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 공표된 정보들,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1번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를 가져온다?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아까 1번 문제 2번을 또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지문들이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우선 이제 많이 들어보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요게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요게 바로 뭐죠? 지금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뭐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자,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하락을 해요. 자, 요거 아까 우리 앞에 배우셨는데 거기 봤더니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여러분 작을수록 하면요 비탄력적이야. 여러분 비탄력적 하면 너무 쉬우니까 작을수록 클수록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작을수록 하면은 비탄력적, 클수록 하면 탄력적입니다.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의 하락폭은 크죠. 요것보다 이게 크잖아요. 가격의 하락폭은 크다. 그래서 커진다. 그래서 맨 끝에 커진다. 맞는 지문.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 뭐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여러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이런 비가역적 특성이라는 건 뭘까요? 비가역적 특성은요,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건물을 철거해서 가야 되니까. 네? 비가역적 특성은 다른 용도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요. 맞는 지문.